제가 아케 보고 너무 놀랐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아케 실력이 4아케. 오랜만에 하네. 예. 자, 주간 쟁리배우 축직먹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펌했나? 파마요? 아니면 드라이? 네, 파마했어요. 펌했나요? 오, 예. 그 저 뭐야 맹피셜님이랑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앙크님이랑도 하고. 네. 그 약간 화상 연결로 언뜻 봤을 때는 축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IT 그 회의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빅테크 기업에 지금 C레벨인가 약간 그런 빌인데 그거 그렇게 하면 어때요? 궁금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하는 경우 그냥 전화 연결 같은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 만나도 되니까. 그지. 아무래도 좀 그 요청 드리는 게 조금 덜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죠? 그냥 같이 하자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되니까. 뭐 제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니까 어. 인천까지 오라고 하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또 가기는 싫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퀄리티는 만나서 하는 게 더 좋긴 하죠. 아무래도 네. 뭐 그 제가 축직먹이랑 하면서 이제 좀 이 친구가 요런 감을 그냥 원래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 방송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만나서 저는 이제 MC로를 보니까 제가 언제 코멘트를 중간에 집어넣을지 혹은 언제 쉬고 있을지 아니면 언제 저 사람의 말을 끊어버릴지를 고민하는 게 그 사람의 코랑 입을 봐요. 그러니까 호흡. 보통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가 근데 개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거든. 이러고 있다가 이게 약간 그 똥마룡 모처럼 이렇게 봐. 그러다가 움찔움찔 한단 말이야. 그걸 보고 빼든 넣든 이걸 하는 건데 근데 보면 제 말 끝나는 거나 이런 거를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틱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본인이 그 감을 갖고 있구나.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전문 레거시에서 방송을 하던 분이 아닌 경우에 제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약간 해주세요 할 때까지. 근데 그러면 어색하거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매번 똑같고. 근데 뭐 했습니다라고 끝내도 잘 치고 들어오는 거 보고서 요런 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참 잘 체크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전화 연결이나 화상 연결에서는 그거가 좀 그 덜 감지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이제 왜 우리 일하다 보면 줌 미팅 요청하는 회사들이 있거든.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되게 비선호해요. 저는 어쨌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기반을 방송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막 겹치고 이런 게 되게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떤 답답함이 없나 그게 궁금했어. 약간 뭐 딜레이 같은 것도 없잖아 있긴 아무래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연결을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분위기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느껴지는 게 그치. 있긴 한데 저는 2명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3명의 화상. 네, 뭐 그건 좀 쉽지 않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명 정도는 그래도 어. 우리가 한 명 얘기하다 멈추면 하고 그걸 이제 편집으로 자르면 되거든요. 맞아. 그 막아 뜨는 예. 거를. 근데 3명 이상이 되면은 컨트롤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크게 확장하기는 어렵고 그냥 빠르게 뭐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 정도로. 나는 안 불러주나요? 네? 화상으로. 부를 순 있는데 전화번호도 알겠다. 좀 그래 너무 바쁘시니까. 안 바쁠 때도 있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네. 아스날 얘기할 때 한번 저는 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어. 대표님이 사실 네. 뭐 이제 나오면 같은 게스트랑 나오시거나 하면서 약간 진행자 역할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나는 진행 안 하고 싶거든. 그냥 나오면 난 내 맘대로 하는 게 너무 편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난장 까도 되고. 근데 이제 MC로를 봐야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안 좋은 게 아니죠. 그냥 이제 그 예를 들어 5명이 해. 다 듣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솔직히 패널로 들어오죠. 그러면 조금 놀아도 돼. 이러고 있다가 패널이 더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MC로 할 때는 저 새끼 거에서 뭐를 한번 야지를 줄까? 아니면 저기서 뭘 하나 걸까? 이거를 저 재밌는데 더 땡길까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데 패널로 나오면 그냥 이러고 있다가 뭐 내 것 좀 됐다 하면 이제 내 얘기하면 되니 그거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컨텐츠 찍을 때도 이제 뭐 아스날이나 축구적인 얘기를 보통 질문을 받기보단 하시는 하죠. 그런 거라서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냥 뭐 지금 이제 그 아스날 영상 보긴 했는데 제가
회초리 영상. 원래 그 느낌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그냥 한 건데 이건 제작팀에서 살려준 거야 그렇게. 아. 되게 잘 살려준 거야. 근데 뭐 그냥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 경기 끝나고 네. 한 막 20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뭐 언제든지 만약에 요청을 한다 그럼 경기 끝나고 그거 하고 가면 되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본인 라이브 열어놓고 하나요? 아니면 그거는 따로 한 다음에 편집을 그거는 하나요? 그냥 따로 찍어요. 뭐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보면 다른 그 온리팬스 친구들도 막 부른다 그런 다음에 안 부른다?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 뭐 내가 돈을 달라 그랬어, 뭐라 해달라 그랬어, 그냥 하겠다는데 싫은가 봐. 예. 아무래도 근데 너무 늙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많이 찍으시니까 영상을 그러니까 저희 그분들 생각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없을 거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뭐 직원분들도 있으시고 사실 해야 될 일이 또 많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죠. 나도 이 말하는 게 좀 그런 게 나도 이거 올라와가지고 띠 바로 그 다음 거 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 새끼 맨날 이것도 겨우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래도 집에서 좀 자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좀 놀라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잠이 안 자면 생활이 안 되는데 보시면 오늘은 안 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네. 그래서 나도 생활이 안 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내가 뭘 하고 있고 뭔 얘기를 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그건 것 같아. 뇌가 여기 있어서 그냥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한 다음에 휘발돼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되게 못 하거든요. 뭐, 좋아는 해요? 아니요. 아니, 못 하니까 못 하는데 좋아할 일도 없지. 반병 정도 먹으면은 소주 반병. 얼굴에서 피 난다 그래서. 빨개지는구나. 네, 엄청 그렇게 되는데. 선호전하면. 저는 이제 잠을 못 자면 취한 것과 비슷한 상태의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 못 잔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그게 얘기가 되나 싶어가지고 저는 항상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가끔 제가 제작팀장한테 얘기해요. 또 인천 동양 저기 아니야. 그래서 이상한 얘기한 거 있으면 잘 빼야 돼. 뭔 얘기를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막 한 다음에 다른 축구 콘텐츠 아닌 거 할 때도 사실 가끔은 그거 궁금해. 제가 이 얘기 하는 김에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 힙풋이나 찍 리뷰했을 때 제가 막 부산스러워요. 여기도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러는 거 솔직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거 저 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가끔 잠이 쏟아질 때가 있어. 맞아. 근데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진짜 잠자고 졸거든. 맞아. 그러니까 막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근데 사실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이렇게 정신없이 굴지? 정서불안인가? 근데 그거 저도 원래 맨 저기 때는 이러고 있는데 그게 막 이게 필요하다. 조금 이렇게 있으면 잘못하면 졸겠다. 그때 제가 막 꼼지락꼼지락 하거든. 근데 오늘은 아니지만 우리가 목요일에 주로 하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챔스하고 호해하고 영상 촬영하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완전 밤샌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도 항상 좀 미안해. 저 앞에 있으면 정신 없을 텐데.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데. 그러다가 또 그 얘기 할 때쯤 되면 나도 이거 오늘은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다음에 끝날 때 되죠. 까먹어. 그걸 내려가는 거야 다음 거 하러. 그러니까 맨정신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같이 방송하는데 기왕이면 또 나도 다른 채널에서 아싸리 얘기하면 더 내 오피니언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써먹어도 될 텐데라고 싶은데 뭐 막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실까봐 여쭤보지 못했고 약간 뭐 챔스에서 아스날이 뭐 라이스 프리킥 같은 거 두 방 또 나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부담을 안 가지라고 그랬더니면 지난번 걸 다 틀리면 어떡해요. 네. 5개를 다 틀렸네.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도 이제 라이브 하면서 내가 맞춘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날은 처음이네. 아니 그럼 맨더비가 좀 놀라웠겠네. 맨더비 놀라웠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찍 리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맨유 팬분들한텐 죄송하겠지만 맨시티가 3대5로 이길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는데 놀라웠죠. 말도 안 됐죠, 진짜. 뭐 괜히 여러분이 하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디글림트전을 보니까 맨시티가 에너지가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뭐라 해야 되지? 힘을 못 쓰는 상황? 도저히 뭐 직접 또 뛰기도 하니까 체력 바닥나면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체력 바닥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수영장에서 움직이는 느낌. 물에서 그러면 빨리 못 뛰잖아. 네, 그런 느낌 좀 들고. 네. 그러니까 공 잡았을 때 체력이 있으면 뭐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그냥 내가 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 잡고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내가 따라잡히겠다 하면서 막 백패스하게 되고. 이거 따인다. 그럴 거면 네. 차라리 뒤로 주자. 그리고 되던 패스가 안 돼요. 그래. 이거는 뭔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체력이 떨어지면 그냥 가까운 거 이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다면 이게 그 자동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정확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랑 비슷해. 잠 못 자고 체력이 맞아요, 떨어지면 맞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수가 좀 적어져. 그리고 일상생활로 가면 체력이 떨어지면 저는 가장 그 이슈가 생기는 게 되게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러워져요. 왜냐하면 피곤하잖아. 평정심을 잃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들을 막 하는 거지. 이런 게 맨시티 선수들에게서 좀 느껴지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우리 장코치랑 그 개눈가라잖아요. 조금 우리가 이 맨유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지 그 촬영 전에 들어갔을 때 했던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사실 이거는 맨시티가 너무 못한 경기다. 근데 그래도 맨유가 이겼고 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명하는 게 좋아서 조금 더 얘기를 했지만 맨시티가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못한 경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유가 잘한 거랑 별개로 맨시티의 요즘의 지금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너무 그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경기가. 그래서 영상 4-5개 정도 뽑았거든요. 예, 잘했네. 네, 바짝 당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다시 봤는데 보니까 시티 쪽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티는 앞쪽에서 전방 압박해가지고 좀 뺏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사실 혼란도 뭐 90분 그치. 엄청 많이 뛰고 제가 알기로는 혼란이 지금 31경기 뛰었는데 30경기 선발 출전하고 그러니까 많이 뛸 수 없잖아요. 좀 전에 트랜스퍼 마켓 열어놓고 형철이랑 팀별 출전 시간으로 소팅한 다음에 한 7개 클럽을 봤어요. 라야만큼 뛰었어. 혼란이. 근데 골키퍼 뛴 거랑 다르잖아요.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혼란은 많이 갈린 건 갈린 거야. 좀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도쿠 세메뇨도 사실 그치.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그렇게 수비적인 마인드로 끝까지 안 따라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달로 쪽이 빵꾸가 많이 났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티도 완성도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첼시가 이기는 거 하나 맞췄는데 둘 다 좀 참혹하다 이번에는. 네. 왜냐하면 최근 라운드들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6들이 그나마 아스날이 선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팀들이 승점 드롭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막 무승부, 지구. 그래서 노팅엄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스날 팬들이 되게 분노하다가 빌라까지 쪼개지는 거 본 다음에 잘했다? 이렇게 바꿨거든. 저는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이런 경향성이 몇 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리그컵 같은 거 없애지 않는 이상 챔스 경기수 일단 늘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빅클럽이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이 세다 보니까 리그에서 로테를 못 돌려요. 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챔스 가는 팀은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리고 중하위권 팀들은 또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서 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그컵 폐지에 찬성합니까? 저는 찬성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상금이 어떤 한 선수의 주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작더라고요. 뭐이 정도로 알고 있고. K리그 상금 정도네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 권위가 높지는 그치. 않아서. FA컵이랑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축구라는 건,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결국 재미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경기의 밀도 하나씩 있으면 사실 말씀해주신 밀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리그에 비해서 그런 강도가 더 높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프리미어리그 팀을 딴 데 수출을 할 때 좀 거기서 전투력의 약화가 생기잖아요. 전 축직목이랑 보면 이런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그냥 딴 얘기로 좀 빠져보면 저도 똑같았어요. 언제 똑같았냐? 저는 2000년대에 똑같았어요. 2000년대에 똑같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 센치해지고 감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뉴캐슬이 방점을 찍어줬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축지목도에 보니까 현장 분들을 만날 기회가 조금 덜어 있는 것 같더라고. 또 지도자 교육도 받고 그랬으니까. 축구가 진짜 수십억 명이 하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우리는 0.001% 엘리트만을 보고 삽니다. 근데 누군가에겐 리그컵 경기 한 번, 그리고
본인들 사실 FA컵만큼은 아니지. 왜냐면 프로 레벨에 있는 적이니까. 이 우리 홈구장 5,000명짜리 홈구장에 저 팀이 놀러 오는 것만, 이게 경기하러 오는 것만으로도 내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임팩트를 주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래서 월드컵 48개국에 원래 당초 계획은 아마도 중국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요. 얘네들을 와갖고 야 15억 먹자. 그럼 끝이야. 근데 맞아. 떨어졌네. 이럴 줄은 몰랐겠지. 근데 카보베르데가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 저 사람들 그때 왜 막 어느 나라였지? 그 자기네들 국가 올리면서 첫 번째 조별리그 경기하는데 지난 대회인지 지지난 대회인지 선수들이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국민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그 아예 머리 구조가 바뀌나 봐. 그런 대회에 한번 갔다라는 걸 그 국민들이 공유했을 때 세대의 어떤 헤게모니가 바뀐대요. 공이 월드컵을 경험한 세대가 그렇다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나이 먹고 나서 그래 월드컵이 원래 지구촌의 축제라는데 뭐 안 할 말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있는 나라니까 재밌는 축구를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게 너무 멀어지죠. 그쵸. 리그컵도 내가 좋아하는 팀은 빅6 클럽인데 이것 때문에 하필 또 4강도 1, 2차전에 일정 버려. 근데 절실한 팀들 입장에서 물론 그것도 또 탑 클럽들이 보통 독점을 하지만 네. 당장 수전국 뉴캐슬이 우승하는 것만 봐도 신기하잖아. 그쵸. 근데 가끔 기적들이 나오잖아. 이번에 매클스필드였나? 수전국이 이겼었던 6부 리그 팀이라거나 아니면 흔히 자이언트 킬링 얘기 나오는 프랑스에서 깔레의 기적이라거나 그런 걸 보면 패배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일부분은 저도 반 축구인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일조하는 거는 제가 좋아했던 팀을 응원한 구력인데 그걸로 보면 없는 게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없는 게 낫지. 근데 이것 때문에 저 대회를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제가 너무 그 축구 유튜버 입장에서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재밌는 경기가 있을수록 조회수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경기 수가 많은 것도 또 필요하지 않나요? 좋긴 한데 이게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인데,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밀도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일주일에 관심을 유지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경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재밌는 경기가 안 나오면은 크게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유튜버적인 시각에선 그렇게 봤는데 조금 혁명적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자, 구단이 담합하는 거야. 우리 니네한테 연봉 이렇게 못 줘. 다 페이컷. 그러면 선수협에서 난리가 나겠죠. 우리 경기 안 해. 그러면 피파와 유에파에서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줄이는. 나는 결국에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경기 수는 수많은 마케팅적인 어떤 부가가치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그게 원천은 아니겠지만 연봉을 깎는 순간 저는 선수들이 파업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경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옛날에 어디 프랑스에서 길로틴에 누구 세웠듯이 야, 저 인판티노랑 세펜이랑 나와. 우리 경기 못해. 연봉 올리든지 아니면 경기수 줄여. 그래야 돼. 그러면 그림이 바뀌지 않을까?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협의점이 나올 수 있냐? 제가 맨날 농으로 한 얘기지만 경기 못 줄일 거면 우리 90분 못 뛰어. 15분 4쿼터로 바꿔.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을 여는 거지. 이런 개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프리뷰 할까요? 네. 상당히 딥한 그렇게 갔습니다. 자, 먼데 토트넘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네. 토트넘 베리발 장기 부상이라던데? 베리발까지? 네. 시즌을 못 뛸 것 같던데? 좀 전에 봤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벌리는 리버풀이랑 비겼어요. 리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FA컵 포함 3경기 무패. 근데 이제 리그만 따졌을 때는 1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웨스트햄이랑 승점이 3점 차거든요. 근데 웨스트햄은 토트넘을 잡았어요. 그러고 이제 또 토트넘이 벌리를 만나게 되는 건데 벌리도 요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는 또 토트넘을 노릴 것 같고요. 토트넘은 리그에서는 저는 경기 보다가 기겁을 했어요. 예, 그럴 만해요.
제가 거의 한 10 몇 분짜리 영상을 토트넘 욕만 했거든요. 아 그럴 만합니다. 진짜 너무 시간이 아까울 정도의 경기력이었는데 도르트문트 상대로는 또 보르센이 보면 이렇게 뚫린다고? 세 10풀 정도로 휑휑 뒤가 뚫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 홈 24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컨셉인가봐. 리그 버리고 유럽 하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또 토트넘이 분위기를 살짝 반전시키고 지금 주말 경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토트넘은 사실 분위기 최악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토마스 프랭크는 날아가기 일보 직전 그냥 마지막 삑만 기다리고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 경기에서도 저는 그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도르트문트전 승리했기 때문에 일단 연명은 했지만 만약에 번리에게 예를 들어 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날아갈 준비는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수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로 작용할지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로 보면 선수단이랑 프랭크랑 많이 틀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야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자라고 할까? 라는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네. 물론 본인의 커리어가 있고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플러스 알파의 동기부여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네. 저도 이제 느꼈던 게 사실 도르트문트전에서 토트넘이 뭐 전술적으로 엄청 달라졌다, 뭐 이렇게 공격 패턴 플레이가 엄청 좋아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뛴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이거는 제 시나리오인데 아니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또 한 경기만 열심히 뛰는 이유는 무엇인가? 프랭크 감독이 라커룸에 모아놓고 뭐라도 했나? 야 나 오늘 사실 마지막 경기인데 마지막 도르트문트전만 이기게 하고 나 보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단 도르트문트전 좋았는데 저는 오히려 퇴장이 뭔가 좀 판단하기 힘든 그치.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스펜슨 퇴장. 네. 물론 퇴장 전에도 사실 보르세는 얻어맞고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토트넘이 사실 경질 이슈가 없었다. 그럼 퇴장 좋은 거죠. 그죠? 잘한 거죠. 더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토트넘은 어쨌든 그 프랭크에 대해서 확실히 봐야 되는 상황인데 11대 10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체크가 안 됐던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 될 것 같고 결국엔 이런 것들을 번리전까지 넘어올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챔스에서 스펜스를 약간 수비형 윙어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루구랑 같이 윙의 윙이 아니라 윙백의 윙백을 했습니다. 네, 약간 맨유의 도루구 사용이랑 유사한 느낌으로 수비형 윙어처럼 뛰었는데 스펜스가 드리블은 좋더라고요. 2대1을 계속 이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았지만 이 부분을 또 똑같이 번리전에서 활용할 건지 이런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웨스트햄전에서 저는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수마가 그동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슈팅 몇 번 때리고. 네, 선녀야 선녀. 제일 기본기가 괜찮은 편이었어요. 저는 이제 갤러거가 왔잖아요. 근데 뭐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때 갤러거를 엄청 집중해서 본 건 아니라서 첼시 때랑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 했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어디 가겠어요. 네. 이 선수가 장점이 많은데 단점도 뚜렷한 선수라 지금 토트넘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는 좀 아니죠. 저는 비수마 브라이튼 때 되게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물론 아스날전에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얘가 또 아스날 저기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저는 비수마가 잘하는 거랑 별개로 저는 비수마를 라인업에 올리고 투입시키는 걸 보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벤탄쿠르도 부상이고 그걸 보고 토마스 프랭크가 완전히 끝까지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프랭크랑 틀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뭐 본인도 어쩌겠어라고 생각을 하나 그림이 모양새가 웃기게 됐잖아. 근데 비수마가 잘하네? 면이 아마 안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눈앞을 보자면 저는 비수마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일단. 네. 그래서 이 비수마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갤러거의 투박함을 채워줄까? 이렇게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토트넘이 아직도 리그 원정 성적으로 따지면 2위예요. 신기한 일이야. 진짜 신기해요.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원정 강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상대도 벌리다? 이거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볼만하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고 2010년 이후 상대 전적은 이제 벌리 2, 토트넘 15예요. 그래서 토트넘이 되게 압도적이고 뭐
프리미어리그만 따지더라도 비슷한 경향. 그다음에 벌리 홈에서까지 따지더라도 토트넘이 좀 앞서고 있어서 상대 전적은 토트넘이 꽤 유리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기울지 않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여러 보긴 해야 돼. 네, 벌리 지금 이제 양쪽 윙어들이 그래도 좀 폼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벌리도 분위기 탈 때 리버풀전 보니까 한 번 압박 성공하고 막 이러면 맞아. 분위기 올라오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토트넘은 사실 도르트문트전 후반전 보니까 이거 관리를 한 건지 아니면 체력이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10대 11일 때 더 힘들어 했거든요. 벌리가 또 득점을 했던 시간대가 한 65분 대였어요. 리버풀전에서. 그래서 그 시간대를 또 토트넘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자, 주요 선수 주목할 만한 선수 체크해 볼까요? 네, 토트넘은 솔랑키 일단 골랐고요. 토트넘 톱 중에서 뭐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완성도가 그래도 높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다를까? 네? 그 생각을 다르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지 히샬리송이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텔 이미 보니까 여기도 이제 끝장이야. 보니까 사이가 아주 나쁜 것 같고. 네, 맞아요. 나머지 없지 뭐. 뭐 무한히 가끔 좋을 때 콜로무아니. 저는 그래도 솔랑키가 이 리그 안에서는 보여준 게 좀 더 많잖아. 콜로무아니는 우리가 봐왔던 어떤 여러 가지가 너무 모습이 다양해요. 졸라 못할 때도 봤고 되게 잘할 때도 봤고 그래서 토트넘에서도 중간중간 좋은 모습이 있었으나 솔랑키가 리그에서 보여준 게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솔랑키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솔랑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도베르. 저는 오도베르를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나마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그 어린 세대가 있잖아요. 네. 베리발, 그레이, 그레이. 텔, 오도베르, 뭐 시몬스까지 치면 그 정도 라인의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도베르가 되게 잔잔하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오도베르 1대1이 또 괜찮더라고요. 스피드도 빠르고 그래서 요런 게임에서 또 오도베르의 그런 1대1 능력이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 이 맨시티인데 상대가 울버햄튼이에요. 근데 울버햄튼이 최근에 분위기를 좀 많이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울버햄튼이 여기서 이변을 일으킬까 그거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맨시티 입장에서는 잡을 수 있는 좋은 팀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좀 올라오네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티는 맨더비 그리고 보데글림트까지 되게 뼈 아픈 이용. 네. 이거는 타격이 너무너무 큰 두 개의 패배였고요. 얇은 뎁스의 한계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많아도 너무 많고 그런 부상의 그 포지션이 한 곳에 집중이 돼 있는 맞아요. 센터백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시티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울버햄튼은 뉴캐슬 상대로 비겼는데 경기력은 이제 울버햄튼이 더 괜찮았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최근 5경기 무패 2승 3무 중입니다. 어우, 네. 물론 여전히 너무 강등이 가까워요. 승점이 혼자 많이 낮으니까. 근데 이 분위기 이어가면 또 혹시 알아요? 뭐 모르는 또 일들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는 분위기가 그래, 진짜 50 진짜. 이상. 정말. 5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어디서 나오냐? 네, 선수의 퀄리티도 있지만 네. 진짜 라커룸에서 나옵니다. 맞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라커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이 결국에 인간이 하는 거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성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네. 제가 약간 명언충인데 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는 최저점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까지만 떨어진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아주 좋은 얘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팀이 다름이 아니라 저는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는 그치. 그런 걸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울버햄튼이 어쨌든 이제 분위기가 타고 올라왔으니까 이 축구라는 게 진짜 뭐 분위기 좋을 때 슈팅 잘 맞고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진짜 미친 듯이 몸 날리면서 버티면 이것도 시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시티는 약한 울버햄튼이 아니라 올라온 울버햄튼 만나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분위기 안 좋은데 또 이런 좋은 팀? 뭐 이렇게 만나는 거라 찜찜하죠. 네, 찜찜할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로 들어가면서 팀별로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맨시티부터. 네. 일단 시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력적인 한계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갈려 있어요. 홀란드도 제가 느꼈을 때는 원래라면 좀
유효 슈팅까지는 갈 수 있는 공들을 이제 그렇게 못 가는 경향이 있고 확실히 저는 오프 더블 움직임이 조금 줄었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게 펩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홀란드한테 계속 스테이 하이 그냥 위에 있으라고. 그게 이제 펩은 홀란을 계속 쓰고 싶으니까 그치. 홀란이 뭐 내려와서 받아주고 활동 범위 늘어나면 부상의 위험도가 커지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홀란이 뭐 나오긴 나오지만 좀 지친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꺾여 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는 마르무시가 이번 경기에 뛰고 홀란이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마르무시가 좀 와서 자기의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로드리는 글쎄요. 로드리가 이제 흔히 이름을 날리고 난 뒤에 제가 봤던 로드리 중에 가장 안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로드리니까 이 퇴장에 대해서 말이 그나마 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어정쩡한 선수 이렇게 하면 욕개 때려먹을 상황인데 로드리니 그래도 여태 해와 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단순히 퇴장뿐만이 아니라 경기에서도 이 폼이 많이 내려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안 좋은 경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로드리 쪽으로 그 다른 팀이 계속 선수 투자하고 프레싱하고 체력 많이 쓰게 하고 로드리 되게 귀찮게 그죠? 하고 약간 긁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로드리가 옛날에는 뭐 발롱도르 때는 뭐 신선이었어 그냥 네. 와 툭 그치. 이렇게 했는데 쉽게 보대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당했고 그러니까 발롱도르 시즌만큼 내려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로드리가 출전한다면 그런 게 또 극복이 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리즈가 그 투톱 전술로 해가지고 뭔가 깨닫고 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울버햄튼은 마테우스 마네라는 그 어린 선수가 등장하고 나서 이 선수를 왼쪽 메잘라 자리에 쓰고 그때부터 이제 경기력이랑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선수 잘 보시면 잘합니다. 영철이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선수라서 저도 하도 얘기를 많이 하길래 몇 경기 울버햄튼 경기를 보면서 봤는데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울버햄튼이 예를 들어 강등을 당하거나 그러면 계약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격 좀 받으면서 나갈 수 있을 법한 선수인 것 같아요. 마네가 저는 움직임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개인 능력 뭐 이런 것도 있고 일단은 어린 선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심장이 크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왕심장 배포가 있어야 그치. 네 좋은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릇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바깥으로 빠지는 것도 잘하고 이래서 마테우스 마네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포든도 많이 떨어졌어요. 포든이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장 시간 확인했을 때 포든도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홀란이랑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많이 뛰었으니까 이걸 봐주겠다 이런 얘기보다 얘도 갈리긴 갈렸어. 포든이 그 보데글림트전 보면은 사실 로드리의 실수의 기점이 됐던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포든 패스가 되게 아쉬운 장면들이 많고 선수가 모인 곳에다가 패스를 주면 저는 이거 탈압방 너 못했어? 라고 이 선수를 꾸짖기보다는 거기다가 왜 줬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포든이 그런 패스를 좀 많이 하고 또 슈팅이나 패스 판단도 좋았을 때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탈압박 이런 것도 좀 안 돼서 그러니까 포든을 이번에 쓸 건가 포든을 쓴다면 포든이 어느 정도 보여줄까 뭐 이런 부분들 있고요. 베실바가 보대전에 그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었는데 그 베실바가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뒤에 니코가 있든 로드리가 있든 전형적인 언성 히어로의 전형이잖아. 이 선수가 그러면 공격이 안 되냐? 공격적으로도 기여가 큰 선수라 베르나르도 실바 만약에 그 펩이 원래 선수 잘 안 잡잖아요. 근데 베르나르도는 항상 잡았던 것 같아. 아는 거죠. 있고 없고의 차이를. 그리고 이 선수가 제일 좋은 건 저는 좀 기본기에서 찐빠를 안 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수 안 할 건 안 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 한 곳이 이렇게 보장이 돼 버리니까 잘 돌아가는데 도움 드는데 리코 루이스는 뭐 패스 미스도 하고 피지컬적인 장점도 그렇게 없고 최근에는 자신감 좀 떨어진 모습이 있어서 리코 루이스 말고 베실바가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경기력이 좀 나아지고 로드리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시티가 사실 역습에 지금 골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희가 왔잖아요. 그래서
게이가 이번에 나올 수 있을까? 뭐 나온다면 이런 역습을 잘 커버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상대 전적은 뭐 시티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뭐 15대 4 정도로 2010년 이후에 시티가 앞서 있고 프리미어리그 시티 홈까지 따지면 8대 1. 좀 일단은 많이 뭐 압도적입니다. 많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자, 주목할 선수 누구를 볼까요? 네, 저는 일단은 시티 2명 뽑았는데 마르무시 일단 마르무시. 뽑았어요. 마르무시는 이번 시즌 기여도가 저는 좀 많이 적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군다나 네이션스컵도 갔다 왔다 하고 그리고 뭔가 왼쪽 윙어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도 좀 아쉬운데 오히려 그냥 생 스트라이커 자리 가가지고 뭐 본인만의 장점을 보여주고 그래도 마르무시가 지난 시즌에 홈에선 좋았거든요. 그래서 홈 마르무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셰르키도 뽑아봤습니다. 셰르키가 그나마 이제 최근에 득점 맛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든 같은 선수보단 좋고 그 다음에 고점을 또 이번 시즌에 찍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셰르키 요럴 때 한번 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테우스 마네는 주목해서 볼만한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쟤 잘한다. 그리고 또 황희찬 선수. 그렇죠. 네. 우리가 시찬 형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미안합니다. 요새 또 그쵸? 주전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 다음 경기는 본머스 대 리버풀입니다. 일단 세메뇨가 없는 본머스고요. 리버풀은 오늘 새벽 마르세유전에서 4-2-2로 나와서 좋았어요, 경기가. 그리고 살라가 마지막에 너무 얼척없는 걸 놓쳐서 그렇지 저는 이 경기 살라는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네, 저는. 에키티케랑 투톱 느낌으로 나쁘지 않아서 물론 지금 알론소 이슈 때문에 슬롯은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그래도 완만한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리버풀입니다. 네, 일단은 본머스도 3경기 연속 무패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토트넘을 잡고 나서부터 3경기 연속이라서 그 토트넘 잡고 흐름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브라이튼전도 1대0으로 앞서가다가 극장골 먹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메뇨의 이탈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버풀은 이제 이번 마르세유전까지 포함하면 13경기 무패예요. 그러니까 슬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치고는 성적이 흐름이 그죠? 나쁘진 않아. 괜찮아. 그래서 지금 리버풀 팬들이 얄궂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챔스만 따져 이거 자를 명분이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 경기 무패잖아. 근데 알론소는 있고 내용 보면 답답한 건 맞고 그러니까 좀 어정쩡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현 여친이 있는데 현 여친이 뭔가 마음에 좀 안 들어. 그러니까 약간 권태기인데 갑자기 새로운 여자가 막 보이고 막 개쩔어. 근데 얼마 전에 차였대. 지금이야. 지금만 가면 내가 딱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여자도 이제 시즌 전에 연락 오면은 그래. 한번 데이트 하겠대. 뭐 이런 상황이잖아. 그리고 지금. 예전에 보니까 저 여자가 나 좋아했었대. 그것까지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근데 지금 현 여친이랑 뭐라고 헤어지지? 그럼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클럽에 가는 거죠 혼자. 내가 외도를 하는 거야. 막장을 한번 치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슬롯이 확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 마르세유전이 어떻게 보면은 리버풀이 리그에서 만나는 그런 경기 영상이랑 조금 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요 얘기가 있네요. 리버풀 세트피스. 수비에 문제가 좀 있다. 네. 그러니까 리버풀은 세트피스 수비도 아쉽고 공격도 아쉽고 그 리버풀이 결국에는 지금 사실 우리가 리그 초반이 너무 지워진 것 같아요. 리버풀 이적 시장할 때 이거 어떻게 막냐 막 이랬었잖아요. 공격 라인 얘기하면서. 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리버풀이 안 좋던 시기가 있으니까 그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엄청 낮아졌죠. 사그라졌어요. 네. 근데 다시 그런 초반의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리버풀은 지금보다 성적이 더 좋아도 되는 멤버죠. 그죠? 예. 근데 그런 팀 중에서는 세트피스를 너무 등한시해요. 이 부분이 저는 리버풀이 결국에 낮은 팀을 못 깨는 그런 뭐랄까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결국 소보슬라이가 프리킥으로 넣으면서 더 경기가 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리버풀이 또 세트피스를 무조건 신경 써야 된다. 이 본머스 전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제가 1라운드 경기를 잠깐 다시 봤어요. 리버풀이랑 본머스 했었잖아요. 마지막에 또 대역전이 나왔던. 근데 그때도 본머스한테 진짜 어려워했죠 리버풀이. 세메뇨한테 당한 것도 컸고. 네. 근데 이제 그때 잘했던 선수가 세메뇨인데 그쵸. 세메뇨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테버니어, 뭐 크루피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세메뇨에 비해서 무게감은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세네시라는 왼발잡이 센터백이 있는데 네. 이 선수의 롱킥으로 공격 전개가 될 때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탯 사이트 가면 세네시의 요 패스 관련된 스탯이 꽤 좋아요. 롱 패스 정확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네시의 그런 롱킥 요런 것들이 또 이바니우송 쪽으로 떨어졌을 때 리버풀 센터백이 커버할 수 있느냐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점 문제가 본머스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 팀은 공격은 그래도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골을 너무 쉽게 먹히고 어쨌든 이제 이라올라 감독이 추구하는 게 노빠꾸죠. 네, 노빠꾸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뭐 봄프레레식이라고 해야 약간 그래.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실점을 또 본머스가 적게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리버풀이 잘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 프림퐁이 빠르잖아요. 이거는 그 막을 수가 없는 순속이에요. 제가 스켈리로 털리는 걸 한번 봤잖아요. 네. 이건 못 막는 거야. 이렇게 그냥 속도로 조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뒷공간에 프림퐁이 탁 들어간다. 뛰면은 와. 와 진짜 너무 빠르죠. 지금 유럽에서 뛰는 선수 중에 순속만 따지면 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긴 거리를 뛸 때 뭐 손흥민 같은 선수나 베일 같은 선수는 이제 좀 신체가 쭉쭉 길고 이러다 보니까 가속이 쭉 약간 붙죠. 이게 공중공중 맞아. 뛰면서 이런 거리를 간다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신체가 좀 작은데 작죠. 하니까 발이 더 빨라요. 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 보폭이 다다다다닥 하니까 더 맞아.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더 빨라 보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프림퐁이 역습할 때 되게 좋고 챔스에서는 소보가 잘했습니다. 네. 그냥 패스나 이런 거 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소보가 저번 경기에 PK 실축했거든요. 그게 이제 버니전이 좀 아쉬운 점이었죠. 네, 뭐 누가 라이브에 와가지고 소보가 슬롯 경질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참고사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올해 리버풀이 예를 들어 뭘 따요? 그러면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뤄낸 다음에 이번 시즌 리버풀에서 누가 제일 잘했어요? 저는 소보슬라이를 지금까지는 당연히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소보슬라이가 일단 어려울 때 좀 버텨줬다는 게 되게 크죠. 그리고 이 자리 저 자리 해서 다 땜빵 해줬고. 네. 네, 근데 땜빵하는 것도 퀄리티가 괜찮았고. 네, 꽤 나오니까 그래서 소보슬라이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버풀이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데제르비 감독의 그 마르세유는 어느 정도 공격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뒷공간 생기고 또 소보가 골로 타 보니까 후반전엔 더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리버풀이 요 경기는 더 득점 차이를 벌릴 수 있었는데 리버풀이 또 만약에 본머스 상대로 내려앉은 걸 깨려고 할 때 요걸 잘 깰 수 있어요. 근데 본머스의 성향은 또 그게 아니니까 위로 올라가죠. 네, 요런 경기에서는 또 리버풀이 마르세유전 같은 역습을 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 전적은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네. 2010년 이후에는 본머스 2, 리버풀 18입니다. 뭐 다른 것도 조건을 걸어서 보더라도 비슷한 경향성이라서 어쨌든 리버풀이 본머스 상대로는 상당히 상대 전적도 괜찮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목할 선수 보겠습니다. 본머스는 그래도 공격진에선 이바니우송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바니우송 전방 압박도 잘하고 뭐 나름 앞에서 버텨주면서 내주는 것도 괜찮고 상대 수비수를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리버풀 센터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나테가 개인 가족 사정으로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에서도 빠졌고. 네, 빠졌다고 했는데 네. 그 컴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고메즈나 반다이크 잘 괴롭혀줄 수 있을지 요거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소보슬라이가 저는 요런 경기 양상에서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보슬라이 체력만 맞춰준다고 하면 왔다 갔다 막 잘하니까 요런 경기에서 수비에도 숫자 늘려주고 공격에도 숫자 늘려주는 그런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현대형 8번에서 10번 어딘가에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저는 딱 그 전형을 보여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왕성한 활동량, 공격적 재능이 있는데 수비 가담이 안 되지 않는 그리고 다양한 포지션을 세울 수 있는 딱 전형적인 선수가 아닌가. 저는 약간 팀에 3대7 정도의 비율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타 3.
나머지 7 뭐 이런 느낌인데 네네네. 소보슬라이가 그런 나머지 유형 중에선 가장 고급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고급인데 고급이면서 얼굴은 또 3쪽이야. 이게 또- 완전 좋은 거지. 예. 얼굴은 그냥 스타상이잖아. 네. 근데 또 굳은 일 다 해주는 타입의 선수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좀 소보슬라이가 어렸을 때부터 주목받았던 선수고 저도 아스날이랑 링크가 많았던 선수라 좀 자주 봤어요. 짤 때부터. 근데 볼 때마다 저는 오면 실패할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라이프치히랑 레드불 선수들이 저 시스템에서 벗어났을 때 문제점을 언제나 저는 처음 왔을 때 잘못하면 나비 케이타 골 나지 그 생각했거든. 근데 요즘 보면서 잘한다. 진짜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수정궁 대 첼시 경기입니다. 첼시는 오늘 밥초스. 네, 이저 키프러스 팀인데 고전 끝에 이긴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로세니오 감독이 어쨌든 좀 적은 길을 지나가고 있는 느낌이고 수정궁이 골 때리는 게 개이 나갔잖아요. 마테타도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글라스너도 지금 뭐 대표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감독이라는 게 대표직이라면 있는 사람이 나가겠다는 얘기를 그게 공공연하게 하니까 팀 분위기가 좋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상황에 붙습니다. 네. 이게 뭐 개희 그런 딜로 인해 가지고 감정 상하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팀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펠리가 개희를 잃었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개희를 팔았죠. 예. 그렇게 되면서 또 분위기도 안 좋아요. 10경기 연속 무승 페이스. 너무 안 좋죠. 이거는 저는 감독의 그런 심리 상태도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들어가죠. 봐요. 무조건 들어가죠. 마음이 약간 떠 있는데. 그럼요. 네, 그만큼 몰입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핵심 선수들의 부상, 뭐 무뇨즈나 카마다 같은 선수들 부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일라 사르가 저기 네이션스 갔다 오면서 공백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팰리스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중반에는 한 4위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첼시는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 이제 리그 첫 승을 거뒀고 뭐 경기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했죠. 이런 상황에서 초반에 적응하는데 1승 빨리 끄는 것만 해도 어디야. 뭐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뭐 답답함과 기대감이 어느 정도 공존했던 경기라고 보고요. 챔스는 첼시가 좀 몰아붙이긴 했는데 그냥 골키퍼가 좀 상대팀 골키퍼가 좀 잘 막았다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첼시가 이기긴 이겨가지고 그런 분위기는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관전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이제 수정궁이 저는 만약에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팀이었으면 전 첼시가 되게 고전할 수 있을 만한 경기라고 봐요. 근데 수정궁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축구가 분위기가 50 이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긴 분위기가 완전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라 이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수정궁이 일단은 그런 분위기 안 좋은 데다가 저는 이 오른쪽 윙백이 공격에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뇨즈. 네, 무뇨즈가 진짜 무슨 리트리버가 주인을 반기듯이 와. 막 하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뛰어오는 리트리버 안아본 적이 있어요. 안아본 적은 없어요. 저 뛰어오는 리트리버를 안아본 적이 있어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 키운 적도 있었고 그냥 넘어집니다. 얘네들이 한 30km 넘어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거는 와 뻑하면 좋아서 덤비는 건데도 네. 근데 걔네들을 저도 직접 키워본 건 아니지만 주변에 리트리버 레브라도든 골든이든 키워본 사람들 주변에 어렸을 때 가보면 얘네 그 막 사람들이 예전 기준으로 악마견 지랄견이라고 그랬던 게 코커스파니엘 슈나우저 하나 뭐였더라 뭐였지 하여튼 뭐 비글? 비글이었을 거야. 맞아 비글이야. 얘네 한 10개월에서 12개월 때까지 이거 셋 합친 것보다 더 빡세요. 왜냐 얘네는 안 커. 비글도 커봐야 요 정도야. 맞아. 근데 얘네들은 크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뛰어댕깁니다. 발 이따만 하고. 근데 문효재가 그 느낌이라는 거죠. 네, 개 같은 선수. 그런 예.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 느낌이 맞아.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인도 이제 그거를 땜빵치러 나왔는데 또 클라인도 부상.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언제적 클라인입니까? 예.
저는 클라인이 아직 현역이고 그러니까 PL이 있네. 나 은퇴한 줄 알았어. 네, 네. 약간 뭐 맨유의 조니 에반스가 맞아. 잠깐 있었던 그래. 그런 느낌처럼 어제는 클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드필더 드벤이라는 음. 선수가 이제 커버를 치고 있는데 사실 드벤이는 또 왼발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느낌 안 나죠.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백에 대한 공백 되게 많이 느끼고 공격력이 좀 감소했다고 느끼고요. 산체스가 그 아스날과의 리그컵에서는 쇼패스 많이 시도했었는데 그 브렌트포드전에서는 롱킥을 좀 많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앞에서의 실수는 좀 줄긴 했어요. 근데 애초에 롱볼이라는 게 사실 뭐 계속 연결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정도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일단은 산체스가 어쨌든 그날 경기 MON급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체스의 롱킥 여부, 뭐 짧게 찰지 길게 찰지에 대해서 경기 컨셉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로세니어 볼은. 그래서 브렌트포드전은 압박으로 롱킥을 어느 정도 견뎌냈었는데 펠리스가 만약에 압박한다고 하면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갈지 요게 또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 5경기 3득점 정도만 펠리스가 하고 있어가지고 빈공이죠. 네, 득점력 안 되고 수비 개입 빠지면서 뭐 공수 다 안 좋고 첼시는 저는 파머 얘기를 좀 하고 콜 파머. 싶은데 이 제가 알기로는 파머가 약간의 그 부상을 안고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걸로 알고 저도 있어요. 그렇게 봤어요. 어디더라? 사타구니였나? 네, 이게 사타구니죠. 시즌 말까지 제폼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니까 휴식을 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월드컵이랑 좀 시기가 맞물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머가 이걸 완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해서 월드컵을 그 못 나갈 수도 있을 만큼을 감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간은 뭐 85% 상태로 계속 가거나 이건데 글쎄요. 파머가 저는 아예 씻고 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4년마다 하니까 그게 이제 이게 본인이 쉽지 않지. 그래. 또 4년 지나면 내가 나이가 또 그럼. 그만큼 드니까. 그리고 그때 폼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자신감은 있겠지만 이거 골 때리는 일이야. 네, 이런 또 그 결정의 상황이 있어서 네. 마음도 좀 뒤숭숭할 것 같다. 그래서 파머가 좀 많이 흔들리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첼시가 파머 없을 때도 그래도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파머의 폼 회복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첼시는 뭐 센터백 베스트 조합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바디아실이 왼발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 거 감안하면 이제 바디아실 찰러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바디아실은 또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럼 포파나가 나은가? 그것도 좀 또 애매한 게 있고 좀 애매해요. 포파나는 저는 수비수 치고는 약간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 좀 올라와 있는 네. 침착함이 조금 부족한 스타일이고 바디아실은 누구의 압박이 없을 때는 패스 괜찮죠? 괜찮거든요. 근데 압박이 들어오거나 진짜 외모 같지 않죠? 어떤 압박도 견딜 것 같은 외모인데 좀 부담스러워해. 네, 그런 부분들 있어가지고 뭐 수비에서도 좀 실수 큰 거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백 조합 찾는 게 되게 어렵네요. 찰로바도 오락가락할 때 있고 토신도 안 아우. 좋을 때는 뭐 그래가지고 근데 아마 그 로세니어 감독이 후방 빌드업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면 토신의 뜨거운 맛을 좀 덜 봐서 그런지 토신을 좀 어떻게든 기용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나마 좀 베테랑의 나이고 그 다음에 스위퍼 자리를 볼줄 좀 나가고. 네, 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용을 하는 것 같은데 코릴 없는 동안 첼시가 센터백으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상대 전적은 이제 펠리스 4, 첼시 20 해가지고 되게 첼시가 많이 우세한 상황에서 펠리스 원정을 갑니다. 뭐 프리미어리그하고 펠리스 원정까지 같이 필터를 껴서 봤을 때는 펠리스 2, 첼시 9입니다. 그래도 첼시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대 전적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몇몇 경기들을 생각했을 때 수정공이 좀 임팩트 있는 경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첼시가 되게 어려운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 대비는 되게 압도적이긴 하네요. 네. 자, 주목할 선수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산투스 계속 저는 생각이 나요. 이 로세니어 감독 아래서 산투스라는 선수가 또 선수 커리어에 꽤 중요한 시기가 지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로세니어 체제에서 요 정도 퀄리티의 서브가 있을 수 있을까 정도로 나올 때마다 괜찮은 활약 보여주고 특히 라비아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예요. 얘는 벤치가 편한
부상이 본인이 뭐 당하고 싶겠냐마는 쓸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안드리 산투스는 사실 또 스트라스부르 때부터 로세니어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는 선수니까 짝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투입 타이밍도 괜찮더라고요. 그치. 예. 그래서 이 산투스가 여러 자리에 또 뛸 수 있다 보니까 요 산투스의 만약에 선발로 안 나오면 교체 시기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펠리스는 애덤 와튼입니다. 사실 존슨도 이적하고 나서 글쎄요. 뭐 피노도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마테타도 좀 마음 떠 있고요. 그래서 와튼을 믿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와튼 한번 써. 유형은 다른데 아담 워튼이랑 엘리엇 앤더슨이랑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가장 핫한 잉글랜드 미드필더들인데. 네. 저는 감독이면 저는 앤더슨 쓴다. 앤더슨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은 것 같고 제가 아까 3대 7 이런 얘기했잖아요. 완전 7이지. 7의 최상이 완전. 실수 안 하고 그쵸. 그 피지컬도 좋고 여러 유형에 활용할 수 있고 앤더슨은 스타 플레이어랑 같이 쓰면 그 합이 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런던이 약간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에 그 노팅엄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캐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노스웨스트 팀들이랑 링크 많이 하잖아요. 북쪽에 라이스라고 부릅니다. 라이스가 조금 더 우리에게 보여준 게 많죠. 세련됐고. 네. 근데 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 좀 더 약간 돌수의 느낌도 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볼 때마다 아스날 빼고 빅클럽이랑 다 링크난다 그래가지고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앤더슨 있으면 한 자리는 좀 든든하게 갈 수 있고 하나 그냥 바꾸 들어가는 거지. 다른 자리를 좀 개성 있게 갈 수 그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뾰족한 선수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앤더슨이 저는 더 뭔가 선호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가장 빅카드 아스날 그리고 맨더비를 승리로 장식한 맨유입니다. 일단은 아스날 저는 인테르까지 이렇게 잡을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롯데를 살짝 돌렸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롯데가 예상되긴 했어요. 맞아요. 그 전에 6승을 하고 그치. 갔기 때문에 근데 인테르까지 잡으면서 분위기는 되게 좋다. 16강 직행도 확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직행 확정. 확정. 1위도 현실적으로 확정적이라고 네. 봐야죠. 혼자만 전승이죠. 네. 바이언이 이제 1패. 근데 아스날한테 패한 거기 때문에 아스날이 지금 챔스에서는 완전히 잘 나가고 있다. 네. 인테르전은 저는 이제 찬우 형한테 항상 인테르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롯데를 돌리면 어쨌든 뭐 거기 동네 팀인가요? 세리아 지금 선두 팀이니까 무승부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기더라고요. 일단은 노팅엄전이 그래서 더 아쉽게 됐어요. 노팅엄전 빵대빵. 근데 노팅엄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제가 리그 일정을 체크해보고 왔는데 맨유, 리즈, 썬더랜드, 브렌트포드예요. 그래서 맨유를 잘 잡으면 뒤쪽 흐름도 승점을 따다닥 딸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맨유는 진짜 미친 듯이 뜨거웠습니다. 축구로서 이렇게 재미를 느껴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저는 맨유도 어쨌든간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파이잖아요. 엄청나죠. 네. 제한맨. 네. 한국인이면 맨유 응원하세요. 네. 멤버와 맨유가 부르면 와야지. 네. 그니까. 근데 사실 테나의 23, 24 때부터 아모림 시절까지 확 재밌다? 이런 경기 없죠. 많이 못 느꼈어요. 잘 없죠. 근데 뭔가 그런 갈증을 제대로 해소한 듯한 경기가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예전 퍼거슨 때까지 안 가고 저 이런 경기가 간혹 언제 나왔냐면 솔샤르 때 맨유가 이런 경기 간혹 나왔죠. 그 카운터를 또 잘 치는 스타일의 감독이었으니까. 그리고 맨유의 컬러가 그런 거랑 좀 잘 맞기도 하고 그래서 와 간만에 재밌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순수 재밌었고 저는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뭐 전술과 이런 게 허상이 아닐까? 그냥 감독이 와가지고 미친 듯이 사실 이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입힐 시간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거 전술 훈련 못 해요. 절대 불가능. 회복하고 선수들 정신무장해주고 들어갔을 거야 아마. 네. 저도 듣기로는 그 막 우리나라 K리그 팀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1월에 전지훈련 같은 거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개막전 갈 때까지 어느 정도 당금질을 해야 합이 맞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해외 감독들 인터뷰 봐도 프리시즌 하는 게 실제 리그 들어가면 전술 훈련을 제대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에 가까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캐릭이라는 사람이
일단 맨유 선수단에 대한 이해도 매우 높죠. 그 다음에 그런 잘 뛸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그치. 그 다음에 동기부여 딱 요거만 맞춰줬는데도 요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상당히 배운 게 많았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상황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로 갑니다. 맨유 팬들이 오히려 경계해요. 지금 맨시티의 상태가 안 좋았던 거. 그리고 임시 감독으로 첫 경기가 중요한 경기, 어려운 경기 잡은 건 맞지만 어쨌든 홈이었던 거. 반대로 아스날은 오랫동안 아스날 팬들은 알아요. 어쨌든 맨유는 부담이에요. 맨유라는 팀 자체는 부담이야. 맞아. 그리고 오히려 아스날 팬들이 항상 좀 살리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모른다 이거. 야, 맨유 분위기 왜 이렇게 올라왔냐 하필. 맨시티 잡아준 건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맞붙기 때문에 아마 볼만한 포인트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캐릭의 그 말이 생각나는데요. 캐릭이 이기고 나서 들뜨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네, 예. 들뜨지 마라. 그러니까 맨시티전 경기력이 우리의 노말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반영해서 이제 팬분들도 이제 지금은 약간 차가운 시각으로 그치, 보시는 냉각해서 것 봐야지. 같아요. 네, 그렇게 됐고 일단은 캐릭이 뭐 맞춤으로 준비해온 포인트들도 있었고 카운터도 되게 좋았고 브루노 이선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너무 축구를 잘한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선수는 이제 사실 뭐 넘버 10 넘버 10 하지만 9.5번 유형의 선수라고 봐요. 마지막 파이널 패스와 직접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타입이라 결국에 박스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놔야 가장 좋은 이 선수의 위력이 나온다. 그렇게 해줬죠. 네. 그 은베모 첫 골을 네. 그 제가 앙리가 이렇게 분석하는 영상 봤어요. 막 앙리는 어쨌든 감독도 해보고 했으니까 이 못했지만 몸의 자세 디테일이랑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앙리가 네. 머리가 좋아요. 축구 선수로서 머리가 좋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제 자랑입니다만 작년에 컨텐츠 2개 찍었잖아요. 예. 연출자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판단합니다. 방송인이네. 영어를 하는 사람 한국말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누군가 통역은 해줬지만 근데 구도 몇 번 잡고 난 다음에 띠디딕 하더니만 언제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송 펀딧도 오래 했는데 감독 잘 못한 거랑은 별개로 왜 필드 위에서 그렇게 대단했는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라고. 눈치가 빠르네. 엄청 빨라. 바로 알더라고요. 근데 캠벨 엄청 혼났어. 그래서 진짜 무지갈굼 당하더라고. 그 옛날에 무한도전 물공 때만 그래. 봐도 재밌는 포인트를 알잖아요. 그니까. 머리가 좋은 거야. 표정도 되게 재치 있게 맞아요. 하고. 어쨌든 이제 앙리가 뭐 브루노가 슈팅하기 전에 오히려 오른쪽으로 쳐놓으면서 후사누프를 끌어당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브루노의 패스 주는 타이밍에 후사누프가 몸을 뒤집기 힘든 타이밍에 패스를 줬다. 그래서 은베모가 더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뭐 야드까지 얘기해요. 뭐 그 전에는 은베모랑 4야드였는데 슈팅하기 전에 3야드까지 좁혀졌지만 뭐 이렇게 기회가 있지 않았니?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서 브루노가 항상 줄 때도 어떻게 하면 내 동료가 더 편하게 받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선수라 브루노 칭찬 안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센터백 라인이 맨유 좋습니다. 리산드로 그리고 맥과이어는 뭐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는 좋죠. 저는 맥과이어는 런던을 다녀온 이후로 대단히 리스펙트하는 선수. 저 예전에 맥과이어 조롱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다음 그거 딱 저 직권의 맛 컨텐츠 찍고 온 다음에 절대 맥과이어 리스펙트. 맥과이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선수한테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조롱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맥과이어 나온다니까 아스날 팬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 키득키득 웃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 야 나온다. 거의 그거였어. 우리 이겼어. 근데 저도 이제 막 같이 했지만 저걸 듣고 어떻게 살 수 있지? 근데 그때 진짜 폼 최악이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다시 맥과이어 올라왔잖아요. 그거 보고서 저거는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멘탈의 소유자다. 그러지 않으면 저거는 그럴 수 없는데. 그래서 맥과이어는 언제나 보면서 그때 이후로는 진짜 대단한 선수다라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저도 맥과이어 많이 응원하고 네. 사실 그게 뭐 영상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한 팬이 맥과이어한테 쪽지 딱 떨어뜨리는데 맥과이어가 딱 그 쪽지로 열었는데
우리 팀에서 꺼져. 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약간 느낌이 응원이나 사인해 주려고 주운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근데 근데 그러고도 넘어가더라고. 그거 상황에 따라서는 애니까 넘어간 거지 성인이면 잘못하면 싸움 날 수도 있는. 그럼요. 예. 근데 와, 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맥과이어 그런 부분들 딛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사실 맥과이어가 그 좋았다가 떨어졌을 때 약간 또 갈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돼요. 축구를 보다 보면. 그래, 생각 안 나지. 네. 어우, 저 왜 이렇게 못해? 이거밖에 생각 안 나지. 네, 그래서 이런 갈리는 부분들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뭐 맥과이어가 내려앉은 수비에선 좋다. 근데 아스날이 아마 홈 경기다 보니까 좀 주도하면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단순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맥과이어한테 잘리기 딱 좋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스날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다행인 건 인테르 전 경기들에서 다 이겨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로테를 돌렸다. 어. 그래서 라이스 같은 선수도 좀 쉬었고. 네, 좀 나오긴 했지만 그 최대한 아껴서 내보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어쨌든 맨유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그죠. 쌩쌩해요. 그리고 뭐 마운트 쿠냐 이런 선수는 약간 찍먹만 하고 나온 네. 느낌이라서 맨유는 체력이 빵빵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체력적인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다. 저는 노팅엄전에서 아스날 좀 지쳐 보였. 그때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저도 네, 딱 발이 그랬어요. 굳어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경기 다시 보니까 달로가 카세미르를 조종하더라고요. 오, 그- 형님을. 네, 제가 이제 뭐 전술 분석 영상으로 네네네.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어. 맨유가 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오른쪽, 시티의 왼쪽으로 많이 몰더라고요. 그래서 알레인이 좀 어리고 역발잡이, 그다음에 아케는 좀 불안하잖아요. 제가 아케 보고 너무 놀랐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아케 실력이 4아케 오랜만에 하네. 예, 오랜만에 했어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달로가 카세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경기에 완전히 집중을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이 도쿠가 되게 좋았을 때가 사이드에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중앙으로 들어오죠. 오는 거에 대한 맞아요. 것들을 요새 깨달았잖아요. 근데 도쿠가 슬금슬금 막 카세미로 시야 뒤쪽으로 오거든요. 카세미루가 이제 시야가 요만큼 확보돼 있다 보니까 뒤에 도쿠를 체크를 못해요. 못하고. 달로가 소리를 막 질러요. 형! 뒤에 도쿠 있어. 도쿠 있어. 카세미루가 이제 체크. 체크. 그러면서 그런 게 다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달로가 뭐 누구 뛰어나가면 자기가 갈 테니까 카세미루 불러가지고 여기 하고 요런 부분들. 그래서 둘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또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생이지만 맨유에서는 나의 토니 크로스와 나의 모드리치가 이제 달러가 된 거죠. 네. 레알 때도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레알 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정적인 롤을 줬고 그리고 또 젊었고 그리고 토니 크로스와 모드리치가 있어서 그의 단점이 소거됐던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빌드업 같은 것도 네. 비중이 안 해도 되잖아. 그들 주면 돼.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가 있는데 뭘 해? 네. 난 뒤에 쓸어서 주기만 하면 되지 뭐.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있고 이제 도르구 아마드 수비 가담도 뭐 상당히 인상적인 네.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아스날의 세트피스는 PL 아니면 데뷔 안 되는 것 같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당하는 거나 인테르 당하는 거 보면 뭐 여기가 수비가 원래 잘하는 팀이잖아요. 네. 근데 안 당해 보면 사실 맨날 보는 팀들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처음 보면 하다 당하는 거야. 예. 그리고 같은 잉글랜드도 PL 아니고 FA컵에서 뭐 하브리그 만나면 쇠피스로만 골 넣잖아요. 폭격이 되는데 네. 맨유도 이제 순위가 높아요. 한 골 차인가 두 골 차인가. 쇠피스예요. 네, 아스날이랑 네. 별 차이가 안 나서 양 팀의 세트피스 이 경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그때 기억해 보면 1차전에서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또 이겼잖아요. 그때 칼라피오리가 칼라피오리였어요. 넣었나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부분. 아무리 비냈지만 엄청 고전했어요. 이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세트피스의 힘이라는 거예요. 절대 등한시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티가 약간 맨유한테 고전한 이유는 결국에 역습 갈 때 뭔가 그 불을 확 꺼줄 선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아스날한테는 라이스와 수비맨디가 있습니다. 그 둘이 앞에서 먼저 끊는 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티와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맨유의 카운터 시작점을 잘 커팅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저는
아스날 레프트백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레프트백으로 이제 장코치의 말을 빌리자면 조금 로테이션을 돌리는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서 선수의 뭐 체력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라 경기 중에 왼쪽 사이드백, 왼쪽 메잘라 이렇게 로테를 돌아가는 스타일로 아르테타가 잘 꾸미는데 이게 인카피에는 좀 안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걸 잘 못하고 그래서 칼라피오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수비도 수비인데 공격에서의 어떤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빵꾸가 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왼쪽 팀버 스켈리는 못 믿겠고 이게 좀 골치 아픕니다.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좀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칼라피오리 인카피에 세모인데 안 되는 쪽 세모에 가깝더라고요. 인카피에가 나올 수는 있는데 불안하고 칼라피오리는 현실적으로 못 나온다 쪽에 가깝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스켈리 혹은 팀버인데 팀버는 저는 아깝긴 한 것 같아요. 그치. 거기 쓰는 게. 오른쪽이 좋아 확실히. 네. 근데 스켈리가 이번에 인테르전에서 실점하는 장면 보니까 따라가다가 멈추더라고요. 그게 아스날 팬들이 빡치는 지점이야. 그래. 저 어린 놈 새끼가 이게 되거든. 아니 뭐 축구 실력과 별개로 네. 스켈리가 지쳤으면 얼마나 지쳤냐고. 뭐 얼마 뛰었다고 따라가야지. 제일 어린데 네. 따라가야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켈리가 요새 좀 있어가지고 레프트백 출전 여부에 따라서 아스날이 좀 달라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 팀버 화이트로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인카피에도 아직 쓰기에 좀 이른 것 같아서. 아르테타 또 성향. 네, 네.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상대 전적 한번 보면 2010년 이후 체크했을 때는 14대 14예요. 와 진짜 박빙이구나. 와 네. 생각보다 밥빙이고 리그만 따졌을 때도 아스날이 12대 11로 하나 차이로 아주 앞서고 근소한 차. 있는데 양 팀이 보니까 홈에서 그래. 자기들이 강하다. 네, OT에서는 아스날이 쉽게 못 이기고 반대로 에미리츠에서는 아스날이 강하고. 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홈까지 같이 필터 걸면 아스날이 9대 3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홈 경기는 좀 아스날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목할 선수 보죠. 네, 주목할 선수 저는 누구라기보다는 아스날의 왼쪽 풀백이라고 느꼈어요. 나머지는 부상자들이 없어요. 이제 다 네. 돌아와서. 그러면 저는 아스날이 가장 단단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은 둘 다 구멍이 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시티전에서도 보니까 주로 이제 오른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프레싱을 하는데 그러면 압박을 당하는 그 주체가 아스날의 왼쪽 풀백 쪽이 될 가능성이 네.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팀버나 스켈리 이런 선수들이 잘 견뎌줄 수 있을까? 요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카세미루가 저는 맨유에서 주목할 선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이제 달로가 얘기도 잘해주고 해서 카세미루가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사실 카세미루만 따졌을 때는 저는 체력적으로 이게 끝까지 버티는 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그 경기만큼 잘 발생하리란 네. 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잘 버텨줄 수 있을지 폭배가 보호가 잘 될지 요렇게 해서 저는 카세미루 뽑아봤습니다. 참고로 유케레스가 인테르전에서 좀 멋진 골을 넣었고 물론 한 방 홈런은 크게 쳤습니다만 그래서 이 경기에도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대는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인테르는 홈이기도 했고 그리고 챔스에서는 이 정도 레벨 팀들끼리 붙으면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리그 경기는 양상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 원정이잖아요. 맨유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컨셉은 분명 선수비 후역습으로 갈 거예요. 맨시티전이랑 비슷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요케레스에게 공간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많지 않죠. 네. 근데 홀란드 맥과이어랑 리산드로한테 묶였습니다. 요케레스가 그것을 파괴할 것인가?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네. 그래서 또 다시 세트피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결국 득점으로 전술을 만드는 네. 거죠. 골 넣어서 끌어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스날이 저는 이 경기에서 뭐 이따 스코어 예측하겠지만 이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기는데 근소한 차밖에 안 날 거라고 봐요. 저도. 다만 15분 이내에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골을 넣어가지고 땡길 수 있다. 그러면 아스날이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스코어 예측하시죠. 네. 번리 토트넘. 벌리 토트넘 저는 2대1 토트넘 승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이 이기지 않을까? 원정이라. 사실 웨스트햄도 이렇게 예상하긴 맞아. 했어요. 그래도 멘트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도르트문트는 또 시원하게 이겼고 도르트문트전에서 저는 뭐 그 스펜스의 수비형 윙어처럼 쓰는 거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2대1.
번리승. 벌리승. 저 이 팀 맛 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뭐 바꿔야 돼요. 만약에 벌리전 패배하면 전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음. 아니면 왜냐하면 그가 이거 2대1로 졌는데 안 날리죠? 지금 구단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또 갈렸네요. 네. 맨시티 울버햄튼. 저는 시티 2대 0승 했습니다. 뭐 그래도 시티가 잡지 않을까 싶고 역습은 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근데 돈나룸마가 막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막아가지고 세트피스나 뭐 지공에서 왠지 저는 뭐 라인더러스가 골을 넣을 것 같은. 레인드러스가 개막전이 울버햄튼전이었어요. 그때 되게 그러네. 잘했어. 맞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부진한 기간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아마 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라인더러스 뭔가 얼굴이 보였는데 네. 네, 뭐 저는 저번 주 빵점이니까 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대1 맨시티 승. 이거는 맨시티가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본머스 리버풀. 저는 2대2 무승부 아. 했습니다. 득점 많이 나올 것 같고 오. 양 팀의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뭔가 이번에 비기면 5연무인데 어우. 이거 뭐 무승부 기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쵸. 가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리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저 이거 리버풀이 잘할 것 같습니다. 1대3 리버풀 승. 음. 살라 멀티골. 살라 멀티. 살라 멀티골. 살라가 그래도 뭐 살라에게 잠깐 하자면 확실히 혼자만 왼발인 게 좀 좋은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에키티케한테 주는 거나 프림퐁 이용해 먹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머리 좋은 선수니까. 근데 본인이 혼자 이제 고립시켜놓고 솔프는 못하는 것 같아. 예.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살라가 그 기회 큰 거 하나 놓쳤잖아요. 개 쩌는 거 옆으로 찬 거.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전성기 살라였으면 저는 왼발로 자꾸 차는 척하면 그치. 제친 다음에 넣거나 뭐 이랬을 것 같거든요. 살라가 약간 못 넣고 허허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살라 그래도 저는 결국에는 살라 없는 동안 사실 뭐 한 명이 오른쪽에서 독보적이다 이런 선수가 없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클래스 있기 때문에 좀 시간 부여하면서 지금 상황이 기대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수정공 첼시. 네, 저는 첼시 2대 0승 음. 이렇게 했습니다. 팰리스 워낙 폼이 맞아요. 좋지 않아서 요거는 뭐 큰 근거를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로세니어가 뭐 저는 교체가 마레스카에 비해서 되게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같은 것도 흐름 안 좋으면 어느 정도 바꿔낼 수 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대 0승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거는 0대 아니야. 0대3 첼시 승. 0대3 첼시. 첼시가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 대 맨유. 근데 이게 좀 사실 나눠져야 되는데 저랑 대표님이랑 근데 저도 아스날 근소승을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맨유가 잘하는데 저는 득점을 못할 것 같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스날 1대 0승. 아스날도 시원하진 않지만 뭔가 하나의 득점으로 승부가 갈릴 것 같아요. 전 이거 세피스가 초반에 터진다면 아스날이 편안하게 경기를 풀 가능성이 있다. 원래는 근소하게 예측을 했는데 그래도 갈라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1대 0 아니면 3대 1. 한 골은 PK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아스날 자책골. 네. 그래서 3대 1. 3대 1로 갑니다. 저는 약간 그 전반 빵대빵으로 이렇게 이게 양 팀이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래서 맨유 생각보다 진짜 잘한다. 잘하는데 그다음에 이런데? 아니면 또 경기 양상이 네. 소문난 잔치에 또 먹을 거 없네. 아스날 경기 졸라 지루하네. 막 이런 있잖아. 네. 예. 그런 패턴으로 가다가 뭐 세트피스나 한 골. 네 하나 뭐 트로사르 같은 선수가 어쌔신처럼 탁 넣고 틱. 뭐 요런 느낌이 그냥 시나리오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지금 누적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네. 2번 다 제가 이겼습니다. 네. 이것까지 하고 가시죠. 네. 고무줄 일단 고무줄 이제 갖다 놓으면 있긴 있어요. 몇 여기까지 업고 갑니다. 2대 4대예요 지금. 네. 어. 그때 뭐 팬티 안 입고 맞아요. 오라고 하셨잖아요. 전 항상 팬티 안 입고 댕겨요. 진짜 네. 약간 진짜 놀란 것 같은데. 뭐야 이 새끼 아까 얘. 효과가 좋나요? 팬티 안 입으면? 뭐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건 모르겠고요. 네. 팬티를 입는 게 너무 답답해요. 오. 진짜 한 번 안 입고 다니기 시작하면 네. 입는 게 막 어떤 느낌 그 결박당한 것 같아. 그래요? 진짜 막 쪼여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네. 또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찍리뷰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노팬티 고무줄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짜 적어 이번에 갑니다 무조건. 노팬티 이렇게 해서 오케이. 적어 놓고 이렇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